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예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수 소명 사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마 동시 폐지가 거의 없어졌는데 유튜브를 한번 시청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유튜브를 제가 신청하다 보니까 동시 폐지가 아직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이라든가 울산, 몇몇 창원, 몇몇 지역은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잘 참조하시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파상관제인 선임 없이 비용도 절약되죠. 조사도 안 받고 쉽게 신속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의 쟁점 1961년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53세입니다. 만 8년 정도 지났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초안 작성 시 즉시, 그러니까 제가 초안을 작성했을 때는 즉시 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기본 서류가 좀 미비하니까 파상관제인 선임으로 선임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2014년도에 서울에서도 동시 폐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만약에 서류가 완벽했다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별거 없네, 이거 그냥 폐지하자. 지금은 동시 폐지가 없으면 그 당시는 있습니다. 지금도 동시 폐지 있는 동네는 이걸 한번 잘 봐십시오. 관제인 조사 결과 특별히 허위 진술도 없었고 배우자, 자녀, 부모 명의로 은닉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발견할 수 없었고요. 다만 차량에 2010년경까지, 이때가 2014년이니까 과세 사실이 있어 이를 살펴보기 위해 차량 등록 원부를 제출토록 요청했습니다. 그게 새 차인지 신차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채무자가 제출한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최초 제출 시 10년간 발급 내역을 내었으면 좋았을 텐데 2011년 이후 것만 제출하여 기본 서류상으로 10년간을 요청했습니다. 2010년 과세 사실이 있습니다. 11, 12, 13, 14는 없어도 10년까지는 있습니다. 4년치 자료를 내었지만 모든 세목을 표시한 모범적인 제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 간담회에서 이수 변호사님이 지적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특정 세목을 배제하고 발급해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관제인은 세밀한 검토를 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요. 모든 세목이라 그랬죠. 모든 세목. 네자. 모든 세목 전 지역. 전국 17개 시도. 세종특별자치시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발급받아서 이제 출력을 해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뭐 군산시 무슨 면, 전주시 어디에도 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어떤 분들 띄워온 걸 보니까 뭐 부동산이 서울 사시는 분인데 전국에 산지에 있어요. 기억나는 건 전주시에 있고 남원군에 있고 임실군 오수면에도 있고, 그렇죠? 세 군데에 걸쳐 있습니다. 서울에는 없어요, 땅이. 합치니까 거의 한 8천에서 1억 정도, 1억은 좀 안 되고 한 8천 정도 되더라고요. 공시 시가상으로. 그래서 관제인이 이제 환가하게 되죠. 상속재산입니다. 4분의 1 형제들하고. 파상관제인 추가자료 제출 요청서. 관제인은 채무자가 보완하여 제출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거 10년분상으로 2010년경까지 차량에 대한 과세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차량 등록 원부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저사시 즉석에서 고지하고 이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여 교부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뭐 의혹이 없죠. 채무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차량 등록 원부 1면은 생략하고 채무자는 2001년, 당시로서는 7년 된, 현재로서는 단종된 에스페로스 중고승용차를 구입하여 운영하던 중 2010년 폐차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폐차 사실은 등록 원부 맨 마지막에 유치하므로 이를 표시하여 구형 차량에 대하여 관제인에게 제출하거나 최초 신청 작성 시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채무자에게 차량 처분에 대한 아무런 의혹이 없다는 것을 소명함으로 유리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차량도 2010년경 폐차 말소되었으므로 당시까지 과세되고 서류상으로 확인되었듯이 여러 개의 압류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압류가 해소되지 않으면 폐차가 되지 않은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법령 개정으로, 요 당시 아마 법령 개정으로 차량 초과 말소가 인정되므로 관제인도 폐차 차량을 확인하면 구입 연도와 시기 조사를 과감하게 생략해도 되므로 업무가 간소화되죠.
굳이 폐차된 차량에 대해 조사하여 구입 시기 및 매매 가액은 0을 조사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할 수 있고 오히려 폐차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 5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2000 몇 년도에 산 거를 재작년인가 아마 폐차를 했는데 안산인가 어디서 폐차장에서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70만 원 받았나? 50만 원 받았나? 하여튼 몇십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실패한 봉자 공장은 대표적인 사형 사례였죠. 채무자의 채무가 5천만 원 미만이나 현재 구강한 판정으로 근로능력이 저하되어 어린 자녀들 제대로 돌볼 수 없으면 면책은 당연하고 오히려 사회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뭐 면책이 됐습니다. 채무자의 부모가 98년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로 기준으로는 16년 지났죠. 다만 배우자의 기본 서류와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거의 차량 과세 여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 법원 판사님이 동시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구파산처럼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신문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직접 대면 조사로 조기에 재산 은닉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므로 30만 원의 비용이 저소득층에게는 적지 않은 금원이지만 이런 유형의 사건은 관제인 조사 시 약식으로 기본 서류 조사에 충실하면 쉽게 조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소송 구조를 지금 확대해서 15만 원 정도를 15만 원 예납 명령을 내린 경우도 있고요. 소송 구조로 해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30만 원의 관제인 비용을 주게 하는 이원화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 폐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엔 동시 폐지할 수도 있었죠. 서울금융복지재단 상담사들에게 제가 이제 관제인이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서울금융복지센터에 강의를 한 4-5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과거에 항상 파산 관제인 정도의 엄격한 서류 심사에 의해서 상담을 하고 모든 서류를 완비해야만 법률구조공단으로 사건을 이송하라고 강조하는데 이 사안도 일반 사선 대리인이 아닌 서금복 직원이 아마 수행하였다면 분명히 동시 폐지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조금 아쉽지만 아무튼 뭐 쉽게 통과는 됐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동시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제인 선임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